65kg 체중으로 한 다리 스쿼트 48kg까지 성공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싱글레그 스쿼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법부터 대표적인 실수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스쿼트처럼 양발을 나란히 두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도 하체 근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떠올려보면 양발을 나란히 두고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은 잘 없습니다. 걷거나 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대부분의 동작은 편측성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요. 걸을 때 생각해보면 한 발을 바닥에 디뎠을 때 반대편 다리는 공중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실제 생활에서는 한쪽 다리로 무언가 하거나 아니면 편측성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싱글레그 스쿼트는 지면을 지탱하고 있는 발목의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하체 근력, 그리고 반대편 고관절의 신전 능력, 균형 감각, 그리고 신체 협응력까지 요구하는 복합적인 맨몸 운동이에요. 또한 양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올리기 위해선 중량을 계속 짊어매야 되는데, 싱글레그 스쿼트는 박스 높이를 낮추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도를 뽑아낼 수 있어요. 바닥까지 앉아진다면 그때 비로소 가벼운 원판을 들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중량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러한 이유로 양발을 나란히 두고 하는 스쿼트와 별개로 싱글레그 스쿼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럼 싱글레그 스쿼트는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하체의 가장 큰 근육 중 대퇴사두근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접었다가 펼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또한 이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안정성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한 하체 뒤쪽에 위치한 엉덩이 근육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즉 고관절을 접었다가 펴는 과정에서 대둔근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주동근 외에도 여러 보조 근육들이 동원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둔근은 골반이 기울어지거나 회전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종아리 근육, 가자미근이랑 장단지근, 아니면 발바닥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발목 안정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대편 다리는 바닥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고관절 앞쪽에 위치한 장요근이랑 대퇴직근, 고관절을 굴곡시켜주는 근육들이 개입되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세를 잡기 위해서 허리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들까지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싱글레그 스쿼트는 단순히 근육만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발목의 안정성부터 반대편 다리의 고관절 굴곡 능력, 그리고 코어, 그리고 협응력, 신체 균형 감각 능력까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맨몸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핵심 자세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각 관절별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의 첫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 그리고 뒤꿈치, 이 세 지점을 발바닥의 삼각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지점에 골고루 체중이 실려 있어야 해요. 발바닥의 압력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동일하게 압력이 유지돼야 하고요. 만약 무게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압력이 풀리면서 균형이랑 힘 전달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인데요.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꽉 붙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싱글레그 스쿼트를 할 때 발목 가동성이 없으면 충분히 앉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싱글레그 스쿼트를 하기 위해선 발목 가동 범위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니트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벽에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나고요.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밀어내서 벽을 터치할 건데요. 발끝에서부터 벽까지 거리를 측정했을 때 만약 8에서 10cm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싱글레그 스쿼트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5cm 이하라면 발목 가동 범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발목 가동 범위 개선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6에서 8cm 안으로 들어와진다면 발목 가동 범위는 보통이긴 한데 싱글레그 스쿼트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발목 가동 범위 개선이 필요해요. 또한 10cm 이상이라면 발목 가동 범위는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테스트를 했을 때 8cm 이하라면 발목의 유연성 운동을 먼저 해주세요. 세 번째로 고관절을 볼 건데요. 동작을 시작할 때 고관절은 힙핀치 패턴으로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갈 거예요. 무게 중심이 발 중간에 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동작을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무게 중심인데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데 상체를 앞으로 보내지 않게 되면은 발바닥 위에 무게 중심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만큼 상체를 앞으로 보내야 하고요. 척추는 마치 머리부터 이 골반까지 하나의 쇠꼬챙이가 꽂혀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난이도별 동작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박스 보조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싱글레그 스쿼트입니다. 처음에는 높은 박스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낮은 박스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5cm 박스에서 시작을 했다면 점차적으로 40cm, 30cm 줄여나가는 것이죠. 엉덩이는 박스에 완전히 앉아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이후에 다시 고관절을 접으면서 힘차게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운동 목표는 대퇴사두근이랑 대둔근의 기초적인 근력이랑, 그리고 균형 유지 능력, 그리고 고관절을 접는 패턴, 이거를 중점적으로 연습해주세요. 두 번째는 박스 또는 옆에 보조를 받고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박스에 앉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발목의 가동 범위가 많이 요구되진 않는데, 깊게 쪼그리고 앉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허벅지 근력뿐만이 아니라 발목의 유연성도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또한 반대편 다리가 바닥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관절에 굴곡하는 힘도 필요하고요. 보조를 받고 진행하는 만큼 전 구간에 걸쳐서 근력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조받는 방식 또한 수치화하고 이거를 체계화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박스에 완전히 의지해서 앉았다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올라올 때만 보조를 받아보고, 그
그 다음에는 최하단 구간에서만 보조를 받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보조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하체 근력이 생기니까 보조 없이도 싱글레그 스쿼트를 할 수 있을 하체 근력이 만들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엉덩이로 종아리를 터치하고 올라올 만큼 바닥까지 완전히 앉았다가 올라오는 스쿼트인데요. 이 동작은 고관절과 무릎의 완전한 굴곡을 요구하고요. 발목의 안정성 그리고 체간의 안정성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엉덩이를 종아리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랑 가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한 무릎과 고관절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이후에 강도를 올리는 건 점차적으로 무게를 들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강도 조절을 알려드릴 건데요. 모든 편측성 운동은 항상 약점인 쪽부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몸에 피로가 없는 상태에서 세트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약한 쪽은 추가적으로 세트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메인 세트는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약점인 쪽만 한두 세트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싱글레그 스쿼트 강도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템포 훈련인데요. 앉는 거는 가능한데 올라오는 게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ECC 방식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ECC란 익센트릭 컨트랙션의 약자로 신장성 수축을 의미합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앉았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앉는 것만 진행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진행할 땐 기존에 하던 박스 위치보다 살짝 더 낮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앉았다가 올라오는 건 하지 못하더라도 내려가면서 버티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박스를 기존에 하던 것보다 낮게 설정해 주시고요. 3초에 걸쳐서 버티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두 발로 바닥을 밟고 같이 올라와 주시면 돼요. 혹은 박스 없이 3초에 걸쳐서 내려갔다가 두 발로 딛고 올라와도 되겠죠. 두 번째는 중량을 들고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중량을 들고 하게 되면은 하체에 더 많은 근력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량을 들게 되면은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무게중심을 얘네들이 잡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에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건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중량을 높여 나가세요. 그 다음 챕터는 대표적인 실수랑 해결책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발 뒤꿈치가 뜨는 경우입니다. 발 뒤꿈치가 뜨게 되면요. 무게중심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되고 앉더라도 무게중심이 무너져서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해결책은 발목 가동 범위를 개선하는 건데요. 벽을 잡고 다리를 뒤쪽으로 뻗은 다음 장단지 근육을 2분간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그리고 늘어난 근육에 힘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15초 동안 아래로 누르는 힘을 주시고요. 다시 이 힘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초 동안 발가락을 당기는 힘을 줍니다. 그 다음 앞정강근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벽에 엉덩이를 댄 상태에서 발목 들어 올리기를 30개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발 뒤꿈치에 원판을 올리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발목에서 나와야 할 가동 범위를 원판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깊게 앉았다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식은 마치 역도화 신고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는 반대쪽 다리가 아래로 처지는 경우인데요. 반대쪽 다리가 아래로 처져서 바닥에 끌리게 되면 깊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쪽 다리를 들어 올린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위해 엘리펀트 워크 동작을 2분간 진행해주세요. 허리가 굽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터치할 수 있으면 터치해줄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굽혀줄 건데요. 무릎을 굽히는 쪽 골반을 살짝 뒤로 빼보시면 둥근까지 늘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햄스트링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좌우 20회씩 진행해줍니다. 네 번째 대표적인 실수는 반동으로 하단 구간을 생략하는 건데요. 내려갈 때 반동을 사용하게 되면 하단 구간에서 긴장이 풀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단 구간에서 충분한 근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상단에서는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하단에서만 약점이 생기는 거죠. 해결책으로는 하강시 템포 훈련을 하는 건데요. 0초 만에 내려간다는 거는 긴장 없이 드랍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4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가 보시고요.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하강 속도를 줄여서 1초 만에 내려가도록 해보세요. 이때 1초 만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체 근육의 긴장은 유지된 상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 의미해요. 싱글레그 스쿼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된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어코치였습니다.